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글러브는 이제 골드 글러브. 제가 골드 글러브 처음 리뷰하는 거. 전에 투수 글러브랑 외환을 했었구나. 네. 네아 글러브, 이제 골드 글러브 허경민 모델을 리뷰하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글러브는 저희 손님께서 오더하신 제품이세요. 허경민 지급용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허경민 선수가 올해부터 골드를 쓰고 모지아 선수도 골드로 이제 글러브를 이제 바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골드에서 허경민 모델 이제 손님으로서 가공 들어온 건 첫 모델이에요. 이 제품의 이제 사용법이라든가 특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뷰는 이 글러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그리고 구매하시거나 저한테 가공을 의뢰하실 분들한테 어찌 보면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허경민 모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부터 허경민 선수가 쓰던 허경민 선수가 쓰던 쿠보 웹, 네, 똑같이 웹은 적용이 됐고, 다음에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인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품번이 GBC 프로 KM 이렇게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의 특징은 뭐냐? 여기 약지고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시죠? 약지고리 여기. 네. 12인치의 3루수용 글러브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글러브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 알티스 440 패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약지고리가 들어간 12인치 모델을 허경민 선수가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그리고 허경민 선수가 만지는 거 보셨죠? 어떻게 만져요? 막 꺾고 막 하고 막 이거 하고 있고, 이거 만지고 있고, 막 누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매만지는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만져야만 하는 그 원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예요. 글러브는 뭐 똑같아요. 12인치에다 네아 글러브 잘 만들었고요. 마타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바닥은 넓고요. 다음에 팜 사이즈도 조금 넓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큰 글러브라는 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지고리 부분과 착수법에 대한 얘기가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착수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경민 선수처럼 211로 착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새끼 꼬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새끼손가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즉 중지를 이 약지고리에다 집어넣고 새끼 고리를 잡아당겨서 좌우 두 공간이 나오게, 즉 소지부 2본입 방식, 제가 늘 말씀드린 외야 글러브 착수라든가 인생무상 글러브 같은 경우, 아니면 롤링스 제품들에서 말씀드렸죠. 212 착수법 영상에서 고리를 작게 해서 만드는, 그래서 새끼 고리가 좀 작게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올해 초에 허경민 선수 지급용 글러브는 제가 이제 조립이랑 가공을 해드렸어요. 네, 그 시제품 나온 거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봉된 상태로만 와서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글러브 조립과 가공까지 완성해서 제가 드린 케이스고요. 웬만 3번 제가 재작업 요청해서 3번 교환해서 웹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했던 제품이고요. 그게 아마 인스타에서 허경민 선수가 중학교 선수인가 어디 레슨장에서 빠르게 캐치볼 하면서 아이랑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인스타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러브일 거예요. 그 시점이니까, 지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허경민 선수 그 인스타 올라온 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캐치볼 하던가요? 학생 선수랑 빠르게 캐치볼 할 때 글러브가 길잖아요. 막 이렇게 캐치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 손은 앞으로 나가면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당겨지거나 이렇게 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캐치볼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캐치볼 하고 있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참고로 저도 인스타 합니다. 네. 자료가 많이 없긴 하지만 계속 글러브 사진은 찍어두고 있는데 올릴 시간이 없네요. 온갖 진기한 글러브들, 새 글러브들 계속 들어오는 거 작업 끝나면 다 찍어 놓긴 하는데, 거의 웬만하면 새 글러브 위주로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고가 글러브들이라든지 특이한 브랜드 제품들 다 찍어 놓고 있는데, 한 100 몇십 개가 지금 사진이 모였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짬 나는 대로 인스타에다 업데이트는 할 거고요. 아무튼 그때 허경민 선수가 어떻게 캐치볼 하면 이렇게 캐치볼 하고 있어요. 계속 빠르게 뺀다라는 게. 왜? 글러브가 길거든요, 얘는.
그랬을 때 롤링하면서 빼는 거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웹이 고쿠보 웹이 이게 사람들 많이 물어보잖아. 왜 3루수는 고쿠보 웹을 안 했을까요? 네, 고쿠보 선수가 사실은 3루수였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3루수. 그래서 고쿠보 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더블 무슨 웹일 텐데 명칭은 있겠죠. 십자 웹의 가운데를 찢어서 벌려놓은, 그리고 가운데 모이게 V자형으로 된 웹, 이렇게 나오는 웹인데, 이걸 고쿠보 선수가 이제 미즈노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쿠보 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쿠보 웹과 이런 십자 웹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어요. 가운데 포스트, 이걸 기준으로 접히는 부분들에서 제약이 좀 덜한, 좀 조작이 자유로운 웹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갈게요. 제가 요시카와 모델 설명을 하면서 이 겐다 선수 글러브랑, 아이고 떨어졌다. 요시카와 선수 글러브 비교하면서 제가 앞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안 했던 게 있어요. 원래 요시카와 선수도 이 경첩 바둑앱을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앱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Z 홈페이지에 그 올리는 유튜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 다크 싱글, 즉 백핸드 싱글 캐치를 할 때 공이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래요. 공이 들어왔을 때 공이 이 웹에 정확히 포구면이 아닌 웹 쪽으로 받쳤을 때 공을 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이기 때문에 빨리 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설명하면서 애들이 오 그게 보여 그러고 놀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수 글러브는 왜 막혀있는 웹을 안 쓰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20살 때 21살 때 때문에 야구 선수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뜬 공을 잡을 때 이게 뚫려 있어서 공이 보인대요. 공을 보기 위해서 뚫려 있어야 된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보일까요? 이 사이로 공을 볼 일이 있을까요? 햇볕 같은 데 보였을 때 이걸 막아서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잘하는 선수를 봤더니 딱 플라이볼 떴을 때 햇볕 뜨니까 글러브로 안 맞고요, 모자 벗어서 딱 가리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잡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공을 본다는 게 웹 사이로 내가 관통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선수 말 맞다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공이 내가 딱 이렇게 웹쪽에 걸렸을 때 공이 보이는 거랑 막혀 있는 거, 못 느끼는 거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공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네, 뭐 그런 감각 때문에 뚫린 웹을 쓴다라는데 일리는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앱과 고쿠보 웹의 차이는 앞에 영상에도 올려놨듯이 좀 더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십자앱의 사이즈가 커지면 이 공간의 유격이 넓기 때문에 공이 끼거나 이렇게 늘어나서 박힐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게 벌어져 있음으로써 이 사이로 공이 끼거나 박히는 리스크도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고쿠보 선수가 시작을 했지만 어찌 보면 그 전에 원래는 이 웹이 가장 많이 썼던 건 Z 쪽에서 이제 V웹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조일이 당시에 그때 원래 썼던 웹이고, 어쨌든 유행이 돼서 뭐 쓰는 웹인데, 저 개인적으로 고쿠보 웹 좋아합니다. 네, 십자웹이 낫냐 고쿠보 웹이 낫냐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쿠보 웹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저 글러브를 좀 쫙쫙 벌려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을 때 뭐 십자웹이랑은 거의 호환이 돼요. 그래서 십자웹과 고쿠보 웹은 호환이 됩니다. 대신에 I웹이나 고쿠보 웹은 호환이 안 되고요. I앱 계열이랑 십자앱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가운데 바 위치가 낮기 때문에 절대 안 맞아.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미즈노 쪽에다 요청을 해서 글러브를 이제 I앱으로 나온 글러브를 고쿠보 웹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 세로바가 여기 있는 상태로 고쿠보 웹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다시 왜 I앱 그 웹 받아온 걸 다시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고쿠보 웹이랑 십자앱은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글러브 착수법에서 소지부 2번 입 방식을 접목을 해서 여기다 중지를 끼는 방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제 카페 회원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학주 선수한테 조언했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에요. 제가 카페에도 올렸지만 예전에 김재현 선수 통해서 이학주 선수가 연락이 와서 김재현 선수 글러브 길이 좋다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길들이고 싶다 해서 해줬을 때, 그때 제가 이 착수법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끼는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카톡으로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440 패턴을 이렇게 끼는 방법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약지고리가 없을 때도 그 허경민 선수는 211을 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드 쪽에도 요청한 것도 이 새끼꼬리를 좀 작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끼든가, 아니면 정말 고리다 두 개 다 끼고 싶으면 이걸 늘려서 이 새끼 고리를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고리에 두 개 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끼시면 돼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고리의 높이나 이게 밸런스가 가끔 사람 손마다 틀리잖아요. 이 관절이나 이 아랫부분에 걸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이 느낀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저항감이 있어서 좁아져 버리면 관절이 아니라 좁아져 버린다면 내가 글러브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면 저항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라면 당기셔서 저항감 없이 어차피 새끼는 공자인데 아무 영향 안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끼는 딱 이 새끼 쪽에 부하가 걸리면 더 많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새끼고리를 이 골드 허경민 모델은 이렇게 새끼 약지, 중지, 검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제가 2일로 착수를 하신다는 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조언하는 게 뭐였죠? 계속 211로 착수하고 211로 캐치볼을 하고 211로 매만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포켓이 깊어지기 때문에 즉 정확한 포구 지점에서 웹까지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치고 나가겠죠. 포켓을 잡다 보면. 즉 공을 느끼지 못하는 위치에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전을 멈추려면 꽉 눌러야겠죠.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빵은 점점 커지고 바닥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게 뭐였냐면 한 칸씩 이동. 그렇죠. 새끼를 약지 자리에 놓고 1, 2, 3, 4, 5가 됐다면 2, 1, 1 낀다면 1, 2, 3, 4로 끼지만 1, 1, 1 낄 때는 2, 3, 4, 5 착수하시고 매만지고 그리고 캐치볼 하시고 캐치볼. 그러면 제가 이 포켓 쪽에 잡아도 검지손가락에 공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안 쥐어짜도 공이 잡힌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410 영상에서 조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잡을게요. 놓을게요.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얼마나 움직여요?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전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글러브는 안 움직여요.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410 영상을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허경민 선수가 막 꺾고, 막 이거 만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보면서 따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글러브가 이렇게 움직일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되게 부드럽죠. 네. 사람들이 이걸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과하게 쥐어짠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과하게 쥐어짜니까 넘버 세븐 글러브 갖고 가면 이거 안 된다며. 엄청 잘 되죠? 입수가 커요. 네. 이거 쓰는 친구는 대학교 때까지 야구를 한 친구 포수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생일 때 제 조일이 손님이었는데 한양대 졸업하고 이제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등치도 이만하고 손도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입수부를 더 여기서 한 칸 더 늘려드려야 돼요. 근데도 저한테 커요. 예, 안 늘렸음에도.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각설하고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루이든 2루용이든 유격수용이든 이렇게 깊은 패턴, 깊고 큰 패턴이든 얕은 패턴이든 내가 잡으면 나 이것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잡아나 동작을 잡아나 하면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쳐다보고 잡는 순간 손 모양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손바닥 보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경직이 돼 있으니까 손 모양이 이렇게 오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잡아요. 편하게 잡았다 놨는데 쳐다보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글러브를 혼자서 집에서 때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롤링하면서 물어주듯이 때리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앞에다 놓고 이렇게 롤링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쳐다보고 때리면 각도가 튀어서 올라오게 되고 바닥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특히나 이렇게 깊고 큰 글러브는 쳐다보고 때리면 잘 오므려서 박혀. 그러니까 이만큼이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공을 잡을 때 이만큼이 들어가 버리면 들어갈 공간이 없죠.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자, 열린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포지션은 3루라고 특정을 하고 허경민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퍼포먼스가 맞나요? 좌우로 빠지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이게 길기 때문에 막 들어가. 그랬을 때 어떻게 힘을 주나요? 그 친구가.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가서 팍 박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뺄 때 보면 빨리 빼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허경민 선수가 오므렸나요? 아니죠. 열은 상태, 공의 힘에 미는 힘에 의해서 물리고 잡히는 거예요. 포켓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멈춰주려면 이게 이만큼 닿겠지만 이 일을 끼고 이렇게 매만져 놓은 허경민 선수 보면 손바닥으로 받을 때 일로 다 받아요 또. 네. 즉 투포켓 예전에 말씀드렸죠. 잡는 포켓, 받는 포켓에서 이 손이 아래에 위치했을 때 이 부분 손바닥 부분에서 빨리 빼는 이 부분 이거는 김민성 선수 글러브도 비슷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빨리 뺄 때 이 부분에서 손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 각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체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짓이겨서 이렇게 찝어놔 버려요. 완전히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겁나게 쉐이퍼로 때리는 거죠. 막 꺾어. 왜? 늘 얘기하죠. 이거 잘 되게 만들려고. 그게 이게 잘. 즉 여기가 경첩처럼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 관절에 매칭시키고. 자, 글러브가 경첩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내가 손과 같이 경첩처럼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똑같이 해봐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처음에 길을 이렇게 놔. 그럼 이 동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포켓. 이 각을 만든다 그래서 저 인위적으로 여기까지 직각이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새끼 부분. 그런데 보시면 나중에 새끼 손가락, 엄지손가락 각도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벌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았을 때 이게 감겨버리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열려 있어야지 공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만드는 거는 아랫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윗벽으로 물 수 있게, 즉 손바닥 가운데 내 손이 느끼는 지점, 이 일을 찼을 때 여기든 이 부분들이 다 잡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지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고, 저는 예전에 제 세나글에서도 올려놨지만 이 손가락 라인을 일자로 뻗으면서 이 라인을 만들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도가 이거와 일체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을 때 어떻게 돼요? 웹에 걸렸을 때 물려요. 물려. 근데 내가 검지에 손가락이 있어서 이거를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 버리면 이게 물리지가 않아요. 흘러버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잡히는 글러브를 이걸 이렇게 돌려버리면 빠져요.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추고 또 뭐죠? 여기도 잡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죠. 포켓을 넓게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켓부터 웹까지 이 부분 여기를 잘 물어주기 위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즉 내가 손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을 줬을 때도 검지 쪽이 중지뿐만 아니라 힘주는 옆에 분까지 같이 움직이게끔, 즉 내가 힘은 중지 쪽에 위치한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지만 그 힘을 줬을 때 얘가 같이 움직이게끔 그런 느낌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11로도 캐치볼을 하시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져주는 검지까지 느껴주다 보면 이 두 손가락이 힘점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물리는 글러브를 가지고 이 각도를 만드는 것도 실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이거. 네, 이거. 왜? 선수들이 허리대고 막 이런 걸 따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이렇게 넓게 벌어지고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 물리는 공간이 생겨서 안 물리는 거죠. 힘을 줘도. 그렇게 하면서 누르니까 어때요? 손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글러브가 아랫벽, 윗벽이 제가 손을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었을 때 힘을 딱 받아서 물리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게 바로 여기를 잡는 이유인 거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일자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글러브가 존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일반적인 글러브, 손바닥, 얕은 글러브. 그리고 여기는 뭐죠?
포켓과 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과 웹이 존재할 때는 과감하게 쥐어짜서 어떻게든 잘 물리게, 회전하는 공이 완충이 됐을 때 딱 스피드를 멈춰주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였죠? 평소에 그냥 받을 때 빨리 뺄 때는 바로 빼고 손바닥으로 받을 때 빨리 빼는, 즉 정확한 포구 지점, 볼집이나 손바닥으로 받을 때 딱 물어서 빼게끔. 그래서 이 각도가 두 가지가 나오게끔, 이 각도, 이 각도. 그래서 웹 포켓과 손바닥 두 군데가 다 각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 엄지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엄지가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데, 절대로 엄지를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랫뼈가 윗뼈에서 물리지가 않아요. 그냥 일자로 돼 있는데 내가 만지다 보면 쫙 벌리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 허경민 선수 글러브가 약간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엄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하게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이걸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낮에 대학교 선수가 갖고 온 글러브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글러브가 있습니다. 공방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아톰즈 허경민 모델, 네, 실제 지금용 모델이었고요. 얘는 약지고리가 없던 당시의 글러브예요. 211 병행해가면서 썼죠. 그래서 검지 자국이 눌린 자국이 있어요. 211도 끼고 111도 끼고. 근데 보시면 각이 어때요? 정확한 포구 지점, 웹 끝에 포켓 다 물려요. 그리고 211 껴도 마찬가지로 다 포켓으로 잡았을 때 과감하게 눌렀고, 바닥에 잡을 땐 네, 잘 잡히는 이런 형태죠. 오늘 같은 440 모델인데 이런 글러브가 왔어요. 대학교 선수예요. 네, 끈이 끊어져 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야구부로서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신입생인 것 같아요. 신입생이래요. 저를 이제 처음 봤죠. 끈이 끊어져서 수리를 하러 왔는데 보면 또 손가락도 쪼아놨어요. 이거 보이시죠? 매듭. 왜 쪼았어? 공이 자꾸 이 사이에 껴서요. 너는 왜 끈이 끊어졌어? 자, 글러브를 보자고. 손바닥이 넓네? 너 수비 못하지? 제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뭔데 또 선수를 또 까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는 엘리트 선수들이 혼나는 글러브가 대부분 이런 글러브예요. 혼난다? 아니요. 혼낸 걸 수도 있겠지만, 혼을 낸다기보다는 왜 그런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백핸드 잘 못 잡지? 막 튀거나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 요 정도에서 걸린대요. 걸렸다는 건 뭐예요? 흘러나가는 걸 꽉 쥐어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그냥 캐치볼하고 손바닥 맞으면 안 아파? 네, 아파요. 네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때리면 아프지? 이러고 있어요. 왜 아파가면서 야구를 해야 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네. 소프트볼 공이 안 착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본인 글러브가 공이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려면 이 글러브를 끼고 손등을 바닥에 놓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손등을 바닥에 놓고 여기를 누르세요. 힐패드를. 그리고 인체 신비처럼 잼잼하듯이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학생 선수를 한번 시켜요. 자, 이러고, 자, 잡아! 안 잡혀요. 잡아! 여기만 누르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잡은 거네. 그럼 네 손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공이 치고 나가지. 그럼 여기 들어오면 못해. 이거 타고 나가네. 그래서 끈이 끊어진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왜 조였을까? 이 친구 여기 낀다 그랬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이렇게 넓어져 있죠. 제가 맡아 있는 글러브들은 당연히 검지 중지의 폭이랑 중지 약지의 폭을 봤을 때 검지 중지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넓은 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넓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물방울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네. 왜 여기가 늘어났냐? 여길 치고 나가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가 찢어진다 그랬지? 이런 데가 찢어질 수 있다 그랬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공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보면 막 이런 거 따라한다고요. 또 사회인들 넣고.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공을 손바닥에 놓고 잡아 안 잡혀요. 근데 이거를 쳐다보고 때리면
잡힌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 올린 그 410 패턴 그 영상과 같은 얘기예요. 조작력을 준다? 아, 조작 잘 되죠? 이 친구도 체격이 좋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 뭐 나쁜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야, 너 글러브 포지션 3루보지? 네. 야, 이런 글러브 가지고 여기 대학교 올 정도면 야, 너는 정말 방망이 잘 쳤구나. 체격이 좋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 잘 돼. 근데 여기서 바다, 나, 바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나, 바다, 나. 하나, 둘, 셋, 바다. 이렇게 하면 놓쳐요. 왜? 그 타이밍에 맞춰 눌러야 되니까. 물린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설명했어요.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 완축엔 스핀. 완축, 손바닥 맞으면 튀어. 그럼 포켓으로 들어가면 완축은 되는데 스핀 멈추기려면 어떻게 될까? 못 멈추지. 그러니까 너는 닫아야 돼. 즉 감싸서 담아야 돼. 그 결과가 끈이 끊어졌다는 거죠. 근데 또 뭐가 나요? 배가 나오고 손바닥은 좁아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형태를 다시 잡으려면 손가락 다시 간격 맞춰줘야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이걸 몰랐던 거죠. 각을 잡아서 내가 내 손의 관절에 맞춰서 1, 2, 2, 1 그거 뭐죠? 손을 잡아주면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바다, 나, 바다, 나, 바다, 나. 이것밖에 안 오므려져야 돼요. 그리고 각도를 잡았죠. 그럼 어때요? 손바닥 아래도 이제 잡히는. 그래야 태그를 해도 안 빠지네. 즉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글러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계속 손 넣고 넓힌 거죠. 네, 넓게. 그럼 얘는 들어가. 근데 웹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려요? 안 물리죠.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죠. 검지의 각도가. 그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둥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이구. 중간은 안 물리고, 네. 각도도 안 물리고, 검지손가락이 넓게 돼 있어서 안 물리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다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공이 다 날아갔네? 잠시만요. 공 빠지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공을 다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글러브 길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만져 가면서 쓰느냐. 그때 매만질 때는 어떻게 내 손바닥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관절, 네. 내 핸드폰 잡듯이 잡았다. 그럼 그 관절 매만져 주는 거, 그거를 유지하면서 쓰는 게 사실은 제가 봤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주전으로서 아니면 뭐 1.5군이더라도 시합을 뛸 때 수비에서 좋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보면 글러브 매만지는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는데 그 루틴의 그 원리는 뭐냐? 결국에는 공의 스핀을 순간적으로 잘 물어줄 수 있게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학주 선수랑도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왜 비싼 글러브 살까? 왜 비싼 글러브 뭐가 좋니? 가죽이 좋으니까. 가죽이 좋으면 공이 왜 잘 잡혀야 돼? 계속 그런 질문들을 선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방망이를 깎았다? 그럼 뭐가 좋은데? 반발력이 좋다. 다 알아요. 좋은 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들었어? 그럼 뭐가 좋아? 공이 잘 잡히겠죠. 왜?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잡는 건 공이 아니라 강한 회전이 걸린 물체. 그것도 가죽공. 그건 순간적으로 좋은 가죽은 순간적으로 착 하고 멈춘다라는 거죠. 형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골드가 좋아요. 뭐 알티스가 좋아요. 더치킵이 좋아요. 와규가 좋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새나글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이나 거기에서 허경민 선수의 특이인 약간 삼루 쪽에서 깊은 이런 포켓이란 웹 부분, 즉 약간 뭐랄까 진짜 전체적으로 이 웹이나 포켓을 깊게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게 만드는 방법들, 이거를 따라 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즉 완축엔 스핀, 물어줬을 때 스핀, 물렸을 때 착 확실히 멈춰준 다음에 옮길 수 있게, 이렇게 물어줘도 옮길 수 있게, 당연히 포구면이나 손바닥에서도 옮길 수 있게 그 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 관절을 살짝 이렇게 각을 잡아줘야 돼. 여기를 좀 과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눌리고 형태 틀어져요.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선수들 불러보면은 딱 손 넣었을 때 디귿자 다 나와요. 그렇게 막 강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검지 부분 제가 좀 얘기했던 게 검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제품보다는 많이 단단해졌는데 그랬을 때 제가 미야모토 MM형의 예를 들어서 안에 이 펠트를 좀 더 넓게 하라 폭을 꽉 채워라 제가 조언을 했는데 단단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펠트예요. 이걸 자꾸 꺾어서 매만지고 이걸 할 때 많은 자극을 주게 되면 또 검지는 물러지게 된다 그랬죠. 각도를 만들어준다. 즉 덫을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주면 형태를 오래 유지하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허경민 모델을 쓰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첫째 착수법 211로 착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착수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포켓이 너무 깊어진다. 내가 손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111로 착수하셔도 무방하다. 약지고리 위치도 되게 낮게 돼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여기 반지 끼는 위치에 잘 와요. 그래서 111 끼셔도 무방하시고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너무 위에 있지 않아요? 공 잡는데 새끼손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네, 새끼손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역할 안 해요. 네, 들어가는 걸 막아줄 뿐이지. 내야 글로브에서는 큰 역할 아니야. 이걸 내려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잡혀요. 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여기 있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넘버 세븐 특급 나오 해가지고 제가 모 영상 찍었었죠. 이거 영상 찍었잖아요. 이거 없어도 공 다 새끼 떼고도 다 잡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코어에만 힘만 주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다 잡힌다고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각도 나중에 영상 올리겠지만 그거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착수법을 내가 111로 같이 211로 같이 판단하시면 되고 12인치에다 포그면이 깊기 때문에 3루 쪽에서 잘 박히는 거 잘 담기긴 하지만 항상 매만질 때는 내 손바닥에 공을 두고 매만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 글러브 각이 있다면 다음에 이 부분에 포켓의 각, 그 웹의 각도, 손가락 간격도 신경 써달라는 거. 어찌 보면 앞에 올렸던 제가 매만지는 법 새나글이라든가 잘못된 글러브의 형태, 잘못 만지는 법, 항아리, 나팔꽃, 갈쿠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 허경민 모델 어때요? 좋아요. 그럼 알톰즈가 좋아요? 허경민이 좋아요? 둘 다 똑같아요. 뭐가 더 좋냐 나쁘냐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가격을 보면 되겠죠. 가성비로 봤을 때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더치킵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킵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저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든 저 둘 다 친하거든요. 네, 원조로서는 이제 일단 알티스가 먼저 아톰즈 코리아에서 먼저 허경민 선수가 썼었고 지금 이제 골드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허경민 선수가 실제 지급됐던 모델은 440 12인치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골드에서는 지급용 모델을 12인치로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요. 물성으로 봤을 땐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물성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어도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사실 거예요. 생산을 못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물건을 주문하면 한참 걸린다고 나오긴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골드 쪽 홈페이지 보시고 주문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예전에 허경민 모델을 자기는 알티스 거 모양이 좋다 그러면 알티스 거로 사시면 되고요. 둘 다 거의 비슷한 패턴의 사이즈도 같은 12인치. 근데 보면 골드께 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12인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만지는 법들, 선수들 하는 거 따라하는 것들 이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 이제 패턴별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 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거는 손님 글러브니까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랑 왔는데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애들. 이러고 있는 애들. 믿기지 않죠?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애들. 여기 계속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로 눌러서 계속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너 왜 그렇게 만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한테 저는 바닥이 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회전한 거죠. 자 손바닥 대 잡혀. 이 부분부터 저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러브를 선수들이 막 시합 중에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막 그 선수들이 이걸 왜 할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며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어떤 브랜드의 글러브에 어떤 패턴을 쓰는지 보고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따라했을 때 이 친구는 여기가 다 물리게 쓰는지 그것부터 분석해서 보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다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그렇게 만져 엘리트들도 모르겠는데 습관인데요. 다 설명 들었는데 이러고 있어. 또 거기 보면 맞다. 아니면 막 이러고 있어요. 손 빠진다고 글러브. 네. 여기에 땀이 젖어서 있어. 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글러브에 손 빠진다고 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글러브가 빠져나가니까 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야 주먹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래놓고서 또 상담 끝날 때면 또 이러고 있어. 맞다. 그래서 어찌 보면 루틴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게 몸에 배는 거 되게 쉬워요. 습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지를 본인 스스로 머리를 이해를 한다면 그런 습관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매만지는 그런 뭐 루틴이라든지 습관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 하나죠. 공이 잘 들어서 잘 물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거. 글러브의 조작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부드럽다는 게 뭐예요? 파닥파닥파닥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경민 모델 들고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만 했죠? 네.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착수법 111, 211 착수하시고, 다음에 형태 매만지는 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실장님 211에다가 손바닥 아파서 검지 빼면 어때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검지 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못 느끼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그랬죠. 왜? 이렇게 느낄 포그맨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못 느낀다라는 거. 그러려면 여기가 더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는 늦게 물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죽여서 넣어서 손바닥은 안 아프겠죠. 그럼 외야글러브 편 영상 아직 안 올렸구나. 이렇게 되면 포그맨의 완충력은 더 좋아지긴 하지만 회전을 못 멈춰주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따라하듯이 2일에서 검지 뺀다라고 했을 때 캐치볼 할 때 손은 덜 아파요. 왜? 이게 바닥에 뜨니까. 하지만 그만큼 스피드를 여기까지 갔을 때 이렇게 되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많이 눌러야지 이렇게 오므려지기 때문에 바닥면에 먹어 들어갈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손 크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211 착수하면서 검지 넣고 빼든가 아니면 2, 3, 4, 5 하면서 검지 빼고 쓰든가 외야글러브 착수법이랑 똑같은 방법을 권해드린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허경민 선수 글러브 이제 올해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리뷰였고요.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사용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 주인 우리 친구 나랑 인연이 벌써 몇 년이야 그러면 거의 18년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찌 보면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잘 따라와주는 친구인데 늘 고마워요. 항상 글러브만 갖고 오면 다 저한테 맡기고 있는데 이 글러브도 좀 잘 썼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벌써 시간은 새벽 3시 반 넘었네. 저는 이제 이 영상 찍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또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짬이 안 나서 진짜 새벽 늦게 어쩌다 한 편 찍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많이 컨텐츠는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뤄야 되고 저것 다뤄야 되고 하는데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계속 더뎌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